네, 오늘 이제 필받을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제가 방산주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 한국항공우주는 두 번째로 추천을 해드렸길래 LIG 넥스원 살 때 그때 당시보다 좀 올라온 가격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가장 나중에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전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손절가를 이탈을 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게 제발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저 똑같은 방산주들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상승폭의 차이는 있었고 좋아 보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린 거였죠. 자, 근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손절가를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낙폭이 좀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재추천해드리게 됐는데요. 자, 오늘 지금 저 뉴스를 제가 이 원고 보내고 난 다음에 좀 뉴스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저 항우연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건 누리호 3차 누리호부터는 민간 기업들 이런 쪽으로 참여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시키겠다라는 그런 저 뉴스가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기술을 그쪽으로 기업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진짜 그렇게 되면 이 우주 기술, 우주 항공 기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한국의 스페이스 A가 일론 머스크 회사죠. 스페이스 X가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 어제 저 누리호 발사했을 때 엊그저께네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저 두 개의 회사 정도로 압축이 될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 정도 두 개 중에 하나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누리호의 그 총조립을 맡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누리호의 엔진을 만든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회사가 좀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를 이전하게 되는 회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시장 충격도 같이 받았죠. 같이 받으면서 좀 많이 밀린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엔진을 만든 회사고요. 자, 얼마 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폴란드에서 와서 K2 흑표전차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었는데요. 그 폴란드가 그 전에 도입을 한 게 K9 자주포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레드백 장갑차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죠. 하나 디펜스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100% 자회사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요런 완성도가 높은 그런 무기를 제작을 하고요. 자,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이집트에 2조짜리 자주포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터키, 폴란드, 네덜란드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국가들에 저 K9 자주포를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포 수출은요, 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전 세계의 50% 이상을 우리나라 방산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포 하면 한화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저 발트 삼국 중에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의 저 K9 자주포 요거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에스토니아가 굉장히 용감한 국가입니다. 러시아한테 정면으로 이렇게 대드는 그런 나라죠. 자, 근데 이 에스토니아에서 추가로 저 자주포를 도입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트 삼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요. 에스토니아는 아니지만 리투아니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엊그저께일 겁니다, 아마. 이 리투아니아를 통과를 해서 그 러시아 영토가 이렇게 있고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독일의 영토 일부를
뺏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뚝 떨어져 있습니다. 육로로 연결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폴란드가 있고, 예,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화물이 지나가는 거, 그 화물을, 러시아 화물을 기차나 자동차, 이런 걸로 그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했었는데요. 리투아니아가 러시아 쪽에 제재 대상 품목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땅 통과 못해.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났다라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 뭐 다들 조금 좀 자기 국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리투아니아도 마찬가지, 옆에 에스토니아가 우리 자주포를 이렇게 도입을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또 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저 화면에 글자 자체는 없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리호, 그러니까 6차 발사까지 있죠. 6차 발사까지 있는데 그 6차 발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100% 그냥 저쪽으로 저 기술을 넘기는 방안, 민간 기업으로 기술을 넘기는 거, 뭐 그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전에 SK텔레콤이 정부에서 이동통신 사업 처음에 할 때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이 SK그룹의 그 노소영 씨가 노태우 대통령 그 며느리죠. SK그룹 며느리인데 노소영 씨가 노태우 대통령 딸이에요. 뭐 그런 정치적인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한국이동통신, 그러니까 그거를 SK 쪽에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인수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컸습니까? SK텔레콤이.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다 그 항우연의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을 한다라면 아마 엄청나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6G 같은 경우는 아마 기술 표준이 위성통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스페이스X가 저쪽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다라면 그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이 이런 것들, 위성통신 같은 경우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는 일단 1차 목표가는 잡지는 않았고요.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거고, 목표가는 53,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39,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